넌 지금 눈이 하고 싶다. 아, 오늘은 그럼 눈 특집인가 봐요, 원장님? 네, 오늘은 쌍수, 앞트임, 뒷트임, 눈에 관한 모든 것을 싹 다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이 눈 성형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셨던 분들 집중해서 오늘 봐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은 그동안 몇 명의 무쌍 분들께 이 쌍꺼풀을 손사해 주셨나요? 네, 아무래도 눈 수술을 한 지 한 10년 정도 됐으니까요. 한 몇천 명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정확히는 잘 해보진 않아서 모르겠습니다. 몇천 명이요? 네. 와, 그럼 원장님 이렇게 많은 경험을 가지고 계신데 원장님이 보시기에 이 쌍꺼풀 수술을 하기에 좀 쉬운 눈이 있다 하시는 게 있나요? 네, 일단은 이제 눈 모양보다는 이제 피부의 특성이나 이제 지방량 같은 조건들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피부가 좀 부드럽고 얇은 분들은 쌍꺼풀이 잘 생겨서 이제 매몰법 같은 방법으로 쌍꺼풀 수술을 하게 되고요. 그 반대의 경우에는 이제 절개법 같은 방법이 필요하겠죠. 쌍꺼풀 수술도 원장님 종류가 되게 많잖아요. 네. 뭐 아웃라인, 인라인, 인아웃라인 등등 해서 종류가 많다고 들었는데 그럼 이 2020년 기준 트렌드를 타고 있는 눈 모양이 따로 있을 것 같아요. 네, 최근에는 많은 분들이 이제 인아웃 라인을 원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아웃 라인은 좀 부담스럽고 또 인라인은 좀 너무 아쉬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아웃 라인을 많이 찾으시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제가 찾아봤는데, 듣기로도 이 서양 사람들한테는 아웃라인이 되게 어울리는데, 동양 사람들한테는 이게 좀 인라인이 되게 많이 인라인이나 인아웃라인이 잘 어울린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연예인 사진을 좀 가져오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설명하기 좀 쉽다 보니까 사진을 보면. 네, 그래서 어떤 분 사진을 좀 많이 가져오는가요? 네, 요새는 뭐 특정 연예인들보다는 그냥 주변 사진들을 많이 갖고 오시는데요. 그 연예인들 사진 중에서는 아이린 씨가 좀 생각이 나는데요. 약간 그분의 쌍꺼풀 모양을 많이들 선호하시는 것 같아서 비슷한 모양의 사진들을 많이 갖고 오고 계십니다. 원장님, 그럼 이건 되게 원론적인 질문인데요. 요 의사분들이 무쌍에서 유쌍을 만들어내는 게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예술의 하나를 탄생시키는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쌍꺼풀은 도대체 어떤 과정으로 만들어지는 건가요? 네, 일단은 본인이 이제 원하는 라인의 형태나 이제 높이를 결정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떤 방법으로 이제 수술을 할지 결정을 하게 되죠. 이제 쌍꺼풀이라는 것이 결국에 이제 눈을 떴을 때 이제 피부가 이제 말려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쌍꺼풀 수술이라는 것은 이제 피부와 이제 눈을 뜨는 근육 사이에 이제 연결고리를 만들어주는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쌍꺼풀 수술이 뭐 매몰법, 뭐 절개법 등 종류가 되게 많잖아요, 원장님. 그럼 원장님이 환자분들을 이렇게 상담을 해주실 때는 이거에 좀 맞게 권해주시는 편인가요? 네, 그래서 환자분들이 이제 원하시는 눈의 형태 혹은 환자분들의 눈의 그 상태에 따라서 결정을 하고 권해드리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원하는 라인이 이제 아웃라인이나 혹은 이제 높은 라인을 원하는 경우에 그리고 혹은 이제 눈두덩이에 좀 지방이 많거나 혹은 피부가 두텁거나 아니면 좀 피부가 좀 처져 있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절개법을 해서 수술하는 걸 권해드리고요. 이제 그 반대의 경우에는 이제 매몰법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수술 부위에 이제 마취를 하고 나서 수술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국소마취가 좀 아프다고 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잠을 자면서 수술을 하는 거를 권해주신다고 들었는데, 상식적으로 사람이 이렇게 자다가도 툭 치면은 깨게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수술을 할 때 자고 있는데 이거 바늘을 이렇게 넣거나 뭐 칼을 대거나 하는데 어떻게 환자분들이 안 일어나시는 거죠? 일단은 이제 수면 마취는 이제 국소 마취를 할 때 통증을 좀 줄어드리려고 이제 수면 마취를 하시게 되고요. 수면 마취가 된 상태에서 이제 국소 마취 시간이 이제 길지는 않아요. 그래서 깊이 주무시는 분들은 아무 반응 없이 그냥 계속 주무시기도 하고요. 혹은 이제 국소 마취 주사를 넣을 때 잠시 좀 깨시거나 아니면 통증에 반응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나중에 좀 기억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세요. 그래서 그냥 편하게들 수술을 받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럼 원장님은 국소 마취를 조금 더 이렇게 선호를 하시나요? 아니면은 좀 수면 마취를 선호를 근데 하시나요? 요새 분들은 다 근데 수면 마취를 원하셔서 아프기 싫으니까. 네, 대부분은 다 수면 마취를 병행해서 하고 계십니다. 원장님, 그럼 이 쌍꺼풀 수술이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하시다 보니까 좀 보편화가 됐잖아요. 성공 사례도 많을 만큼 좀 아쉬운 실패작도 좀 있을 것 같은데 보통 이걸 소셋이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통통하게 막 이렇게 붓기가 안 빠지고 하는 걸 되게 많이 봤는데 의사분들이 볼 때 이 눈은 조금 아쉽다.
라는 뭐 눈 모양 따로 있나요? 네, 일단은 이제 피부가 좀 두터운 분들이 또 쌍꺼풀을 크게 하게 되는 경우는 이제 쌍꺼풀이 이제 도톰한 채로 남아서 우리가 이제 흔히 소세지라고 이제 말씀을 하죠. 그래서 보통은 근데 1년 이상 정도 지나면 대부분은 이제 부기가 다 빠져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수술한 지 얼마 안 된 사람처럼 좀 쌍꺼풀이 두터워 보이거나 하는 경우에는 이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듣기로는 매몰법이 좀 더 붓기가 빨리 빠지고 네네. 뭐 절개법은 뭐 좀 빠지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고 들었는데 그거는 뭐 그렇게 크게 관계가 없는 건가요? 일단 그 속도의 차이가 좀 있긴 하신데요. 그래도 어느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나면 이제 부기가 정상적으로 빠지는 게 이제 당연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부기가 안 빠져 보이거나 하는 경우에는 이제 수술에 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쌍꺼풀 수술 후기를 찾다 보면 많은 분들이 아직 수술이 끝난 지 며칠 안 됐는데 제 눈은 좀 실패한 것 같아요. 붓기가 너무 안 빠져요. 라는 글들을 많이 올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수술의 이 성공 실패를 알아채려면 얼마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지 알 수 있을까요? 네, 사람마다 이제 회복 속도의 차이가 있어서요. 뭐 판단되는 기준이 되는 시간은 좀 다르실 수 있지만 그래도 보통은 한 6개월 정도는 이제 기다려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니, 제가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성형외과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만큼 의사분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이제 환자분들은 아무래도 좀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어떤 병원을 가야 되는지, 또 어떤 의사분을 만나서 해야 수술이 잘 되는지 되게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현직 의사가 추천하는 이런 병원에 가서 하는 게 좀 좋으실 것 같아요. 라는 병원이 따로 있나요? 네, 요새 좀 무조건 이제 이 수술, 저 수술 이제 권하면서 이제 비슷한 모양의 눈을 이제 권유하는 병원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각자 원하는 눈들이 좀 다르실 수 있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원하는 거에 최대한 좀 맞춰주실 수 있고 또 원하는 거 어울리는 거를 좀 권해주실 수 있는 병원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수술을 잘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수술한 이후에 치료나 경과 이런 걸 좀 잘 봐주시는 병원을 찾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른 것도 다 중요한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좀 아쉬운 부분이나 뭐 부작용이 있다거나 하면은 좀 그 후에 치료를 잘 해주는 병원을 가는 게 좀 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말씀 감사합니다. 아니, 아직 들어야 될 얘기가 너무 많은데 벌써 수업이 끝이 났어요. 네, 다음 편에도 넌지는 수업은 계속됩니다. 네, 앞트임, 딥트임 관련 to be continue.